아무튼 오발령 문자와 사이렌 때문에 새벽잠 설치고 가슴 졸여야 했던 그런 오늘 아침이었습니다. 계속해서 사회부 김태원 기자와 함께 이어가겠습니다. 자, 김태원 기자. 네, 안녕하세요. 먼저 백령도 상황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지금은 경계 경보가 다 해제된 거죠? 네, 오늘 새벽 6시 29분에 북한의 우주발사체 발사가 이루어지면서 우리 서해 최북단 지역인 백령도에 경계경보가 발령됐는데요. 이후 1시간 반 만인 아침 8시 1분에 경보는 모두 해제가 된 상황입니다. 경계경보는 화생방 무기를 포함한 적 항공기, 유도탄이나 지상이나 해상에서 전력의 적 공격이 예상될 때 발령되는 건데요. 당시 백령면 사무소는 대피소 20여 곳의 문을 열고 마을 방송을 통해 주민들에게 몸을 피하라고 전파를 했습니다. 한 백령도 주민은 YTN과의 통화에서 경보 발령 직후 상황에 많이 놀라기는 했다면서도 대피는 신속하게 이루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주민들 대피하라고 실제 상황이라고 위성 발사체 때문에 실제 상황이라고 그 통보를 받고 방송을 듣고 사이렌을 계속 울리는 상태죠. 조업 나간 배들한테 그 안전 지역으로 좀 그 대피하라고 또 이렇게 문자도 받고. 네, 실제 상황. 바로 그 실제 상황이란 말이 얼마나 놀랍겠습니까? 자, 이때 서울시에서도 실제 상황이라면서 시민 대피 문자를 보냈습니다. 아침 시간이라 아까 얘기했다시피 출근길, 등굣길에 참 여러 시민들이 놀랐을 것 같은데 각자 머릿속이 좀 복잡했거든요. 분위기 어땠습니까? 네. 서울시는 오늘 아침 6시 41분쯤 경계경보 위급재난 문자를 보냈는데요. 네. 이 문자에는 오늘 아침 6시 32분에 서울에 경계경보가 발령됐다면서 시민들에게 대피를 준비하고 또 어린이와 노약자가 먼저 대피할 수 있게 해달라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저희 취재진이 오늘 아침 출근길과 등굣길을 오가는 시민들을 직접 만나서 경보가 발령됐을 때 상황이 어땠는지를 물어봤는데요. 네. 평소처럼 출근을 준비하다가 갑자기 울리는 경보에 전쟁이라도 난 건 아닌지 걱정하면서 놀란 가슴을 쓸어내렸다고 합니다. 이 긴급 문자 방송이 와가지고 깜짝 놀래가지고 무슨 사고가 난 줄 알고 대피해야 되는 줄 알고 2번 연속 문자가 와가지고 깜짝 놀랬고요. 부모들도 곤히 자던 아이를 깨워서 부랴부랴 대피를 준비하거나 또 큰 소리에 놀라서 우는 아이를 달래가면서 초등학교 학부모 목소리가 있거든요. 듣고 나서 다시 사회부 김태원 기자와 이어가겠습니다. 문자 받자마자 일어나서 애 깨우고 옷 입히고 준비하고 애는 지진인 줄 알고 놀래고 그래서 너무 황당했던 게 왜 대피하라는 말도 없고 어디로 대피하라는 말도 없고 그냥 무조건 그냥 준비하시오 이렇게 나오니까 좀. 네, 방금 말씀하신 학부모께서 가장 핵심적인 논란을 말씀하셨는데 왜 대피하라는 말도 없고 어디로 가라는 말도 없고 무조건 대피하고 준비하시오라고 언급을 하셨거든요. 자, 행정안전부가 잠시 뒤에 서울시 경계경보가 오발령이라고 정정을 했고 또 서울시는 오발령이 아니라고 지금 서로 책임 미루고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어떻습니까? 네, 서울시가 문자를 보낸 지 22분 만에 아침 7시 3분이었는데요. 네. 이번에는 행정안전부가 위급재난 문자를 보냈습니다. 앞서 서울시가 보냈던 경계경보 문자는 오발령이었다 이렇게 정정을 한 건데요. 네. 경계경보가 발령됐던 지역은 백령도뿐이라서 서울시가 잘못 보냈었다는 게 행정안전부의 설명입니다. 그러자 서울시는 다시 아침 7시 25분에 발령됐던 경계경보가 해제됐다고 문자를 보냅니다. 이게 이해가 되지 않아서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던 건지 저희가 확인을 해보니까 네. 행정안전부가 서울시에 보냈던 지령방송을 넣고 양측이 서로 해석을 다르게 한 겁니다. 행정안전부가 새벽 6시 반쯤 서울시 민방위경보통제소에 지령방송을 보냈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제가 내용을 다시 읽어드리면은 현재 시각 백령면과 대청면에 실제 경계경보가 발령됐고 경보를 미수신한 지역은 자체적으로 경보를 발령하라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경보를 미수신한 지역이 어디냐를 놓고 문제가 생긴 건데요. 행정안전부는 백령도 안에서 기술적 결함으로 경보를 못 받은 지역은 자체 경보를 발령하라는 의미였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는 경보 내용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에서 명확하게 설명하지 않았던 만큼 상황을 파악하기 전까지는 경계경보를 자체적으로 내는 게 옳았다는 입장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오늘 오후 기자회견을 자청해서 혼선을 빚어서 죄송하다면서도 오발령은 아니었다 이렇게 강조를 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1천만 시민의 안전을 책임져야 하는 서울시로서는 즉각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경보를 발령한 것입니다. 이번 긴급 문자는 현장 실무자의 과잉 대응이었을 수는 있지만 오발령은 아니었다고 판단됩니다.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했던 거라면 발사 추정 시각에서부터 이 10분 가까이 늦게 문자가 발송된 거는 이제 설명하기가 조금 어려워 보이고요. 네. 이렇게 서울시랑 행정안전부가 44분 동안 보냈던 문자 내용들이 계속 엇갈리면서 시민들은 큰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일단은 그 경보를 미수신한 지역이 어디냐를 놓고 좀 해석이 달랐던 거네요. 자, 그런데 서울시가 재난 문자를 잘못 발송한 것, 오발송한 것,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고요? 네, 당장 지난달 28일 밤 9시 39분에도 서울 종로구가 긴급 재난 문자를 잘못 발송한 일이 있었는데요. 밤 9시 5분에 지진이 발생했으니까 추가 지진 상황에 유의하라 뭐 이런 내용이었는데 네. 정작 지진을 느꼈다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겁니다. 그러다 8분 뒤에 서울 종로구에서 아까 보냈던 문자는 훈련 메시지였고 실제 상황이 아니었다 이런 정정 문자를 다시 보내왔는데요. 좀 지진 상황을 가정해서 행정안전부가 지자체에 안내 메시지를 전파했는데 서울시와 자치구가 이 메시지로 훈련하던 과정에서 당직 근무자가 실수를 해서 문자 메시지가 잘못 발송된 겁니다. 다만 이 사례와는 조금 다르게 이번 오발령 사태는 한 개인의 잘못이라기보다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좀 원활하게 소통하지 못한 시스템의 문제였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잘 생각해보면 아까 북한 전문가께서도 울릉도 얘기하셨는데 물론 그때는 지금하고 좀 양상이 다르게 늦게 보내서 좀 문제가 됐습니다만 이런 전반적인 서울시와 행정안전부의 설명과 해명을 시민들이 어떻게 생각을 할까요? 자, 서울시가 경계경보를 발령하면서 민방위 방송도 함께 이루어졌다고 했거든요. 이건 실효성이 있는 겁니까? 네, 오늘 위급 재난 문자가 휴대전화로 발송될 때요. 주택가에서는 경계경보가 발령됐다 네. 해서 대피를 준비하라는 안내방송도 여러 차례 나왔습니다. 저도 아침 출근길에 나서면서 마치 확성기에서 나오는 것 같은 이런 경보방송 소리를 네. 이렇게 듣기는 했는데 시민들을 직접 만나서 당시 상황을 좀 들어보니까 방송이 이루어졌다는 것 자체는 알겠는데 좀 음질이 좋지 않아서 무슨 내용인지는 정확히 알아듣기 어려웠다 이런 네. 반응이 좀 많았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확성기로 무슨 안내방송하는 소리가 계속 들렸고요. 근데 뭐 경계경보 같은 내용들 비슷하게 얘기해 준 것 같은데 사실 소리가 좀 크게 울려서 내용 자체는 정확하게는 잘 안 들렸던 것 같아요. 오해로 인해서 발령됐다는 경계경보에는 구체적인 내용도 없이 무작정 피하라는 말뿐이었고 또 같이 나왔던 방송은 좀 알아듣기가 어려웠던 건데요. 당시 네이버와 같은 주요 포털 사이트의 일부 모바일 버전에선 접속 장애가 빚어졌습니다. 네이버 관계자는 재난 문자가 발송된 뒤에 트래픽이 폭증하면서 일시적인 접속 장애가 발생했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요. 또 긴급 대피소 위치를 알려주는 행정안전부 안전디딤돌 어플에도 당시 접속자가 급격하게 늘면서 기능이 마비됐었다 이런 증언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정리를 하자면은 서울 시민들이 좀 오늘 아침에 자신이 왜 대피를 해야 하는 건지 또 만약에 정말 긴급 상황이 벌어졌다면 어디로 대피를 해야 되는 건지 이런 것들을 스스로 찾을 수밖에 없었던 거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시민들 반응이 오발령이라고 했을 때 안도가 아니라 불만과 짜증이었다는 점 당국에서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네, 사회부 김태원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